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원 명부 서버 관리 업체로 유상범 의원과 박성은 의원 등이 들어갑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서버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자 모여든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 반발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특검은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당사와 당원 명부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당원 명부를 절대 내줄 수 없다고 하자 이제는 저희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까지 빈집 털이하듯이 쳐들어와서 특검은 4시간 반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 명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교인 명부 120만 명과 550만 명 상당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해 공통된 명단을 추출한 겁니다. 이 가운데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가 수사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 기재 범죄 사실과 관련된 통일교 신도의 명단을 압수수색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통일교는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에 대한 통일교의 지원이 결국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한 총재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권성동 의원 이제 구속 얘기가 나왔는데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이 중 일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을 할 때 현금 5천만 원, 관봉권 5천만 원으로 나눠서 다른 색깔의 비단 보자기로 포장을 하고 놀이개를 달았다. 근데 이 하나에 임금 왕자, 한자로 왕자가 자수돼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윤영호 전 본부장이 돈의 성격과 관련해서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취지로 진술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이거 의심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권성동 의원이 받았던 그 애초에 그 목적도 뭐 대선 과정에서 쓰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라는 뭐 의혹도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통일교 측 관계자와 김건희 씨가 주고받았던 메시지 중에도 뭐 많이 도와주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대선 때.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이 김건희 씨에게까지 영부인이 된 뒤에도 뭔가 청탁을 하고 고가의 명품 가방과 뭐 보석 을 주면서 통일교의 현안을 말할 수 있었던 관계도 결국 대선 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일종의 청구서 개념으로 그것을 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뭐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만큼 보다 수사가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들고 권성동 의원 개인이 이 돈을 뭐 다 착복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권성동 의원이 당시에 굉장한 권력자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커넥션도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과 통일교의 여러 가지 커넥션도 확인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이런 뭐 왕자가 자수돼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단서 하나하나가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저는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도 이 사건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언론에서 이 얘기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특검이 본질, 수사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특검이 일종의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2016년, 2017년 때도 당시에도 특검이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언론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조차 집중 보도를 하면서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이 내용은 수사의 본질과는 전 상관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왕자가 쓰여 있었는지 뭐 황제가 쓰여 있었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돈이 윤 전 대통령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걸 규명하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언론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직 그 특검이 갈 길이 멉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이용해서 정말 규명을 해야지 이렇게 그 여론전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특검의 태도는 아니죠. 그동안 우리가 검찰과 관련해서 비판했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냈을 때도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하는 거 엄격히 금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특검은 오히려 그런 거 앞장서서 하고 있잖아요.
뭐 특검이 알려줬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언론이 취재를 해서 쓴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뭐 금품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금품이 전달됐다. 이 얘기는 사실 안 나왔었어요.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파장이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어떻습니까? 것처럼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죠. 뭐 정말로 선거를 코앞에 둔 대통령 후보가 유력 종교 단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직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갖고 왈가왈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로부터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좀 앞서가는 거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근데 충분히 저는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윤영호 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에서 돈의 성격에 대해서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분명히 진술을 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있겠지만 그럼 이 돈에 이 왕자의 보자기는 누구에게 간 것이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검이. 그리고 이 외에도 통일교 측의 뭐 재정국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돈의 출처와 이 돈을 전달한 경위를 아는 관계자들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그리고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도 이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가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게 되는 거고 이 관계자들 중에는 분명히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통일교 측에서 지금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충분히 뭐 이 세계본부장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만약에 뭔가가 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게도 추가적으로 좀 수사를 하면서 더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 본인도 애매할 거예요. 이 돈을 내가 다 가져갔다라고 하기도 애매할 거 아닙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확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죠. 구속되기 전까지 계속 본인은 뭐 결백하다, 돈을 받지 않았다, 뭐 쇼핑백은 가져왔지만 그 안엔 넥타이가 있었다라고 했지만 그 안에 돈을 담아서 금고에서 꺼내서 쇼핑백에 담아서 줬다라고 하는 통일교 측의 얘기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결국 구속이라는 결정이 됐다는 거는 그 권성동 의원의 말을 믿을 만한 근거가 좀 부족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 저는 차분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수사를 해 나간다면 이거는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도 간 돈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만 김건희 씨만 이 금품을 받고 가방을 받고 한 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부터 뭔가 통일교 측에서 돈을 받고 했던 과정들이 있다면 이건 좀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되는 거고 결국 심각한 건 법적으로도 문제지만 정치적으로 이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당선의 민주적인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부축을 받으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전달하는 천천히 가십시오.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들으세요.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유는 건강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오늘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습니까?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 받고 아파서 그래요. 그만 나중에 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통일교 측은 이례적으로 한 총재의 심장 관련 질환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까지 냈지만 특검은 한 총재가 공범인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뒤에야 협의 없이 출석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 일자를 택하여 특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검에 출석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고가 목걸이와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특검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신문 과정에서 한 총재는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한몸이 되는 정교일치 교리 실현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 접근했다는 의심과 맞닿는 진술입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윤 전 본부장의 윗선 중 한 명인 정원주 첨무원 부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의 참고인 소환에 불응해온 김정환 목사는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한미 동맹 대상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